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파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신축 근린주택 경매 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 타경 4984번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근린주택 경매 물건은 1호선 제기동역에서 204m, 2호선과 6호선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는 역세권 신축 건물로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이 혼재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대문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신축 주택은 토지 면적이 203제곱미터이고 건물 면적은 531제곱미터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변경되어오다 재감정 후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되는 사건으로 감정가인 22억 2685만원을 최저가로 2차 입찰이 오는 11월 1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2269만원이며 입찰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기존 자료로 입찰 일주일 전에 제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3명의 임차인이 있으며 채무자와 상가 임차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점은 체크 바랍니다. 또한 전입일상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총 보증금은 5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 신축 근린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번 물건에 관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옥탑까지 설계되고 2019년 4월에 사용 승인된 신축 건물입니다. 제기동 신축 근린주택 건축 개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승강기 설비 및 외벽, 석재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입니다. 또한 기본 공사는 완료되어 사용 승인된 건물이므로 건물 정상화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면 좋을 듯하나 여러 사정상 처리 기한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축 건물의 외부 프랜카드 및 법원의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이 물건은 선행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유치권 신고 부분입니다. 이는 협상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찾아본다면 각종 하자, 마무리 등의 보수 계획과 함께 좀 더 치밀하게 건물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근린주택 매입에 도전하여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의견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근린주택은 요즘 경매시장에서도 핫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도 많은 관심이 예상되므로 일자 신건부터 소개하여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축 초기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가 건물의 큰 하자를 생각하면서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았으나 다행히도 불법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은 살펴볼 수 없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상 지하층과 1층은 근린시설이며 2층과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세대수는 6가구로 확인되고 있으며 4층은 근린시설로 사무실 용도입니다.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임대 시세 등을 미리 체크하여 수익률을 계산해 본다면 신축 근린주택을 매입하여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근린주택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여러 권리 등이 설정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상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6월 5일에 설정된 서울 건축사 신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3억 4,880만원입니다. 비록 등기상 권리는 복잡한 듯 하나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추가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듯 합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첫 임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매시장으로 바로 직행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이 정리된 모습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잘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유치권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건입니다. 이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치권은 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셋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넷째,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 유가증권의 점유자여야 하고, 다섯 번째,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 계약상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판결 등과 상관없이 물건을 불법 점유 중이라면 추후 명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나 명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진정한 유치권자일 경우 협상을 통해 상황을 체크하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윈윈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무조건 타도 대상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서로에게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안임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전문가님, 입찰가를 얼마로 해야 낙찰받을 수 있나요? 가끔은 무작정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답은 본인이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 생각으로는 여러 정보 등을 종합하여 본인의 투자 목적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와 수급 현황 등을 체크한 다음 수익률을 분석 후 비로소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를 분석해보면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96만 3천원인 반면 감평가는 공시지가 대비 178%의 703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8억 원으로 감평되어 영종률로 환산하면 평당 약 500만원 공사비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평가단과 비교하면 가치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동일 지역 같은 물건 용도가 비슷한 물건에 대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경매 물건이 신축 근린주택의 가치 판단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금년도에도 거래된 내역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검토 잘 하셔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거래된 근린주택에 대한 많은 사례는 없으나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는 이 물건처럼 단독으로 자기 기준으로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은 현장에서 찾아갑시다. 이어서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황금나침반의 부동산 경매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신축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